그렇다면 실제로 모발 이식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모발 이식을 할 때 저희가 그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부위에 뒤쪽 부위의 머리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뒤쪽 부분의 모발을 저희가 절개해서 떼는 그런 네. 절개식 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또한 그 뒤쪽 부분의 모발을 한 올 한 올씩 뽑아서 비절개라고 하는 방법으로 네.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절개와 비절개의 차이점은 이러한 그 절개에 의해서 했을 때는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조금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비절개는 이러한 흉터나 통증이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러한 절개에 의한 방법들은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법이고요. 네. 비절개에 의한 방법은 최근에 이제 도입된 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쪽의 부분을 바짝 밀어야 된다는 것이 비절개의 또한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개 혹은 비절개 시술을 통해서 모발 이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걸 환자들이 택하나요? 환자분들의 성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환자분들이 어떤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 예민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절개에 의한 그런 방식을 많이 선택하게 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절개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비절개에 의한 방식은 시간이 조금 더 절개에 비해서 본인이 엎드려 있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요. 또한 뒤쪽 머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개에 의한 통증이라든지 흉터가 적다라는 것이 또 비절개의 장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에 예민한 분들은 비절개에 의한 수술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절개와 비절개 수술이 결국 이 정도만 차이가 있는 거고, 예. 뭐 머리카락의 생존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건가요? 예, 절개에 비해서 비절개가 초기에는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시술자의 어떤 그런 그 부분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최근에는 이러한 시술 방법들이 다양해지고 또한 로봇을 이용해서도 시술을 하기 때문에 네. 절개와 비절개의 생존율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시술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이제 환자가 더 이상 탈모 환자가 아니게끔 보이게 되나요? 시술한 머리는 보통 이제 3개월 지나면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후부터는 한 달에 1cm씩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3cm에서 한 5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외모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치료 효과로 최대로 나타나는 시점은 한 1년 정도 뒤부터는 치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이 좀 더 길다 보니까 그거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자연스러워지려면? 예.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머리가 어느 정도 자랄 때를 보면 주변 머리하고 비슷해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이제 단발머리다 하게 되면은 한 1년 반 정도 또는 2년 정도 그렇게 했을 때 보통 한 20cm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cm에서 20cm 자라는 그 기간 동안이 지났을 때 자연스럽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고민을 한 끝에 모발 이식술을 했는데 모발 이식을 한 머리카락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저희가 볼 때 그 모발 이식한 머리들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심고 난 후에 2주 정도는 자라게 됩니다. 심어진 부위에서. 그리고 2주가 지나면 급속도로 모발의 생장 주기에 빠지는 주기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 후부터는 빠지기 시작해서 한 달쯤 되면은 심기 전하고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2달 정도가 더 지나야 심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야 새로운 머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럼 모발 이식은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예, 모발 이식은 이제 탈모 진행 정도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탈모 진행 정도보다는 네. 탈모에 의해서 스트레스의 강도에 더 강조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가 조금 진행됐어도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일찍 하라고 하고요. 네. 실제 탈모가 많이 진행됐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모발 이식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